아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카메라는 안 켜셔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건 채팅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스피커를 꺼놨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여러분? 잘 들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소음은 심하진 않나요? 제가 이어폰을, 이어폰을 집에 두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일요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노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창욱이라고 하고요. 네, 노름스라는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고, 오늘 사용법 궁금하셔서 방문하신 살핌이라는 앱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일정 관리 앱 쪼갈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교사 홍창욱이라고 합니다. 네, 연수 진행할 때는 저도 카메라를 끄고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사드리려고 카메라를 좀 켰고요. 선생님들 살핌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봤다 1, 한 번도 안 써봤다 2, 좀 투표를 해주시면 되죠.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수요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다가 말씀해주세요. 아, 지난번에는 그래도 몇 번 써보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은 거의 안 써보신 걸로 이해하고 설명을 그러면 하나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좀 설치는 하셨나요? 설치까지만 했다. 1번. 무료 키를 받았다. 2번. 아무것도 안 했다. 3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없나요? 괜찮습니다. 안 했다 보시고. 제가 근데 목소리를 이 정도 크기로 해도 괜찮나요? 지금 제가 카페여서 크게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도 아무것도 안 했다가 계실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완전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카메라를 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지금 스피커가 사실상 꺼져 있는 상태라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있는 링크가 이제 살핌 다운로드이자 이제 소개하는 페이지 링크니까요. 그거를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살핌은 데스크톱 앱이라서 모바일에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설치가 안 되고요. PC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살핌 사용법 설명서가 있는 링크입니다. 두 가지를 챙겨두시면 되겠고, 화면 공유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살핌 이제 링크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처음에 소개글이 뜹니다. 그래서 저랑 그리고 여기 지금 함께 계신 김태형 선생님이 함께 만든 둘 다 저를 포함해서 둘 다 이제 교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뭐 수익을 벌거나 그런 거는 단 한 푼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써주시고 근데 뭐 이 앱 자체는 무료인데 이걸 통해서 다양한 선생님들 만나게 이걸 계기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고 뭐 좋은 기회들도 찾아오고 있어서 뭐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이 앱은 무료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아예 처음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소개도 하면서 사용법을 안내드릴게요. 일단 뭐 저희가 이걸 처음 만들 때 문제의식은 저희가 학생들을 수업이나 생활 지도하면서 관찰하게 되는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 온전하게 담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업무도 바쁘고 부가 기록을 매일 쓴다는 게 나이스에 들어가서 쓴다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부담스러워서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학기 말에 몰아서 쓰려 그러면은 학생 관찰을 까먹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게 교사 업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AI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저희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단순히 업무 자동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앱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라는 업무에 어떤 번거로운 과정을 AI가 도와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사가 학생 관찰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게 저희의 목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기부 AI라는 게 이제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침이 다 주어졌어요. 어떻게 사용하면 학교에서 사용해도 괜찮다라. 그 뒤로 이제 다양한 사설 업체에서 생기부 AI를 만들고 실제로 사용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앱들이 가진 어떤 목적은 보통은 업무 자동화예요. 생기부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글자를 채우냐. 근데 이제 저희는 교사고 뭐 이걸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업무를 단순히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 관찰에 교사가 집중하게 만들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살핌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는 화면은 그런 겁니다. 학생 관찰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이나 급한 상황에서 대충 적습니다. 이걸 이제 생기부 매뉴얼에 맞춰서 AI라는 어떤 영어 표현을 인공지능으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뭐 명사형 어미로 종결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교사가 관찰 가능한 서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AI가 대신 도와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시를 보시면 어, 학생의 관찰이 빠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적인 관찰과 그 안에서 나타난 학생의 역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이제 그 본질만 유지하고 그 외의 모든 생기부 업무의 어떤 번거로운 절차들을 AI가 대신하는 것이지 저희의 그 생기부 업무 자체를 대신해주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이 누가 기록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면 수업을 하다가도 이 살핌을 켜놓고 그냥 아무 때나 이런 식으로 막 오타를 내면서 학생 관찰을 적으면 그게 다 누가 기록이 된다면 저희가 적는 생기부가 훨씬 편리하면서도 단순히 편리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그런 성장들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핵심적인 기능은 이런 모습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앱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능들을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빠른 기록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입력란에다가 오타를 내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막 적으면 그걸 생기부 매뉴얼에 맞춰서 구현해주는 게 이제 빠른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기 말에 구글 폼 같은 걸로 설문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그 설문을
생기부 초안으로 만들어줘서 이제 교사가 그걸 보면서 다듬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기록 또는 설문을 통해서 이 폴더에 문장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 학기 동안 다양한 누가 기록들이 쌓이면 결국 저희가 영역별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영역별 문장을 완성할 때 가장 업무적인 마찰은 이제 이 학생을 관찰한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한정된 바이트 수 안에 담아내느냐가 저희의 고민이잖아요. 그 부분을 도와주고 그래서 학생들의 관찰이 어떤 누락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한정된 바이트 안에 담을 수 있게 돕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입니다. 빠른 기록, 설문 생기부 그리고 문장 완성. 창 모드나 이런 거 부수적인 건데 일단 소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교육용 소프트웨어니까 당연히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정보 부장님이 계실지, 뭐 관리자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의 어떤 뭐 절차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에듀집에 등록이 돼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에듀집이라는 건 이제 캐리스에서 운영하는 교육용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플랫폼입니다. 에듀테크 정보 체험 플랫폼이라네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 링크를 제가 첨부를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살핌의 체크리스트랑 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에듀집에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리스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주고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등록이 된 상태예요. 5월 22일에 등록이 됐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학원위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공식적으로는 뭐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막 이렇게 학교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개인적인 용도 쓰실 거면 쓰셔도 문제는 안 되는데 매뉴얼적으로는 이제 학원위를 거쳐야 통과한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위를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가 통과하냐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이 이 두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학원위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이 두 가지예요. 정보부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요 두 서류를 기준으로 학원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학교 현장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내부 결재가 승인이 나고 학원위를 통과해서 학교장 내부 결재 승인이 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린 부분은 이 링크에 다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법 조항이나 이런 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이나 관리자분들이나 정보부장님이나 아니면 학교에 정식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에 들어가서 근거들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점 언제든 저한테 1대1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두 서류가 기준이고 통과한 소프트웨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생기부 AI 이제 사설 업체에서 제공하는 생기부 AI랑 다른 점은 이제 학생 개인정보가 로컬에 저장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 컴퓨터에만 있고 저희의 어떤 외부 무슨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서 거기로 선생님들 학교 학생들 개인정보가 가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살핌을 사용하실 때 뭐 별도 로그인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 개인정보를 어디 서버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서 하는 이제 생기부 AI 같은 경우에는 외부 클라우드에 이 개인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그러면 외부 클라우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물론 그 보안을 뭐 이렇게
유의해서 관리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털릴 근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살피면 애초에 털릴 근거가 없어요. 저장한 곳이 없으니까 털어갈 곳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 컴퓨터가 뭐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까진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지만 살핌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 어디 외부의 저장소로 가서 그게 뭐 이렇게 유출된다. 그런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이 이제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여기서 문장을 입력할 때 이 입력한 문장 자체는 외부로 가야 AI 변환을 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방금 이제 드렸던 링크에도 설명을 적어놓긴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LLM은 뭐 더 저렴하게 중국산 모델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ZDR이라는 무슨 약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거가 이제 조항에 있는 LLM만 AI만 사용합니다. 무슨 이게 뭐냐면 학습 데이터를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체크예요. 그게 가능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생기부 AI의 어떤 법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사설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ZDR을 충족하지 않는 앱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은데요. 대표적인 생기부 AI들은 이미 충족을 하고 있고 세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AI한테 넘어가는 부분은 이 학생 이름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장만 보내서 문장만 변환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하준이라고 가명인데 여기 이제 여기는 없는 상태로 변환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본문에 학생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그를 하는 거는 이따 태그하는 법을 설명드릴 건데 태그를 하는 거는 이제 안 넘어가는데 본문에다가 뭐 하준이가 창욱이를 도와 어쩌고 막 이런 걸 본문에 넣으시면 그거는 가니까 여기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생기부에 본명을 쓰지 않잖아요.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털릴 개인정보 자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에 관련된 설명을 좀 조금 당장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데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래도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유념해야 되는 거라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지금까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바로 이제 사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나 보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 계실까요?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죠. 없으신가요? 질문 언제든 꼭 제가 질문 여쭤볼 때 말고도 아무 때나 남겨두시면 제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설명을 계속 이어서 드리면 일단은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설치부터 조금 진입 장벽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버튼이 없고요. PC로 들어가셔야 되고 PC로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을 때 만약에 이제 맥 애플을 쓰시면 여기 맥이 뜨고요. 윈도우를 쓰시면 윈도우가 뜨고 다른 운영 체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운로드를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상용 코드 설명이 없습니다. 상용 코드라는 게 뭐냐면 저희도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앱을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윈도우에 어떤 앱을 만들어서 설치형 앱을 만들면 상용 코드 서명을 해야 어떤 보안 경고가 안 뜹니다. 상용 코드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돈 내는 거예요. 그게 뭐 또 보안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 내고 승인을 받으면 이 보안 경고가 안 떠요. 근데 저희가 이걸로 뭐 돈을 번 게 없어서 상용 코드 서명 가격을 받는 비싸더라고요. 1년에 계속 갱신해야 되고 아직 결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프로그램처럼 윈도우 PC를 보호하라고 떠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이런 경고 문구가 뜨는 문제 때문에 설치부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케이스들을 여기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크롬에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이렇게 떠요. 실행 안 한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추가 정보를 누르시면 알 수 없는 게시자라고 뜨면서 실행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롬이 다운로드 자체를 막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 그때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했을 때 이렇게 떠요. 신뢰하는지 확인하라고. 그래서 점 3개를 누르시고, 유지를 누르시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 2가지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 학교 와이파이, 학교 랜선으로 접속하신 경우에 학교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잠시 뭐 모바일 핫스팟이나 다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해결됩니다. 3가지 케이스 중에 해결 안 된 경우는 아직은 못 봤으니까 설명서를 따라가시면서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을 하시면 이게 이제 살핌의 첫 화면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보안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학생 데이터가 선생님 컴퓨터에 남는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용어 설명, 기술 설명이 있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풀어 쓴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AI 변환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학생 식별 정보가 다 가려져서 임시번호로 가려진 상태로 전송이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요. 귀찮더라도 읽어보시고 동의하면 시작을 누르시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누르시면 앱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읽으시고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만 시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나면은 이제 지금 이 화면들은 살핌을 처음 설치하면 그대로 뜨는 화면들이니까요. 이제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고 나면 학번 체계를 물어봐요. 학교마다 학번이 4자리인 학교가 있고 5자리인 학교가 있잖아요. 해당하는 학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4자리일 텐데 5자리 학교도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학번 체계를 설정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잘못 눌러도 설정태에서 변경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정확하게 하면 좋으니까 학번 체계를 넣으시고, 그러고 나면요, 이제 무료 키를 지급하는 화면이 뜹니다. 아무래도 AI를 통해서 문장을 변환하는 앱이다 보니까 비용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AI의 연산량이 있으니까. 근데 처음 써보시는데 어떤 성능 같은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냅다 이제 유료 결제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키를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삽입 그냥 생짜 삽이고요. 뭐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니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진 않아요. 무료키 받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하나로 한 150원? 한 150원 조금 넘을 거예요. 150원 정도 상당이고 살핌 단위로는 1200 크레딧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사람 인증을 해 무료키 받기를 누르면 외부 사이트가 하나 뜨면서 거기서 이런 화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한 번쯤 보셨을 건데 사람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클릭을 하시면 사람인 게 확인이 되고 나면 여기 이미 받은 무료키 입력에 여기 이제 무료키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입력하시고 닫아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입력하고 저장하고 시작을 누르셔야 돼요. 저장하고 시작을 누르시면 이제 요 화면에 크레딧이 뜹니다. 요 화면에 크레딧이 뜹니다. 그래서 이게 1200이면 제대로 무료키가 입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200 크레딧이면요 빠른 기록으로 치면은 한 100번 넘게 한 번 입력이 1원 가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산량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충분히 써보시고 이거 써도 되겠다 싶으시면 이제 학교 예산으로 품위를 올려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비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는 저희한테 저희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사니까 수익을 얻는 구조는 아니고요.
외부 플랫폼의 사용량을 충전해서 그 키를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1200 크레딧 다 쓰고 나시면 개인적으로 학교든 개인 돈이든 충전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 경우에는 도움말 보기를 누르시면 잠깐 살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크레딧에서 충전하는 법 도움말이라고 있는데 누르시면 이렇게 절차가 뜹니다.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해보시고 어려우시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는지 하나하나 안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따라가시다가 혼자 쓰느냐 아니면 학교 단위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학교에서 다 같이 쓰시는 경우에 선생님들 별로 품위를 카드를 결제할 필요는 없고요. 한 명이 뭐 대표로 결제를 하던 학교 계정으로 결제를 하던 한 다음에 그 하나의 계정에서 키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사용량도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달러를 결제해서 다 같이 20달러씩 쓰고 싶다. 100달러를 한 계정에다가 하고 교사마다 이름을 적어서 20달러씩 키를 만들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키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크레딧이 뜨는 겁니다. 저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럼 학교에서 쓰려 그러면은 이제 학원위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학원위를 거치는 방법이 요 링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보시면 학교에 도입해서 학교 예산으로 사용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법적 근거와 함께 적어놨어요. 상세 근거는 이렇게 펼쳐보면 나오시니까 이걸 다 살펴보시면 되고, 현장 선정 결제 요약서나 심의 안건문 같은 것도 샘플을 넣어놨으니까 이걸 이렇게 복사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핌의 실제 근거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를 활용하셔서 학교에 도입을 해서 쓰면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얼마 정도를 충전해야 충분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교사마다 학교마다 써야 되는 분량마다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제가 써보고 다양한 선생님들 써보는 걸 보니까 한 학기 쓰는데 5,000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 넉넉 잡으면 10,000원. 그래서 개인 사비로 하시면 5,000원부터 해보시면 한 학기를 충분히 쓸 것 같고, 학교 돈이면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뭐 10,000원 하시면 정말 한 학기 쓰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 관련돼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무료키를 입력을 하셔서 1200 크레딧을 충전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오픈라우터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충전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게 해외 결제다 보니까 행정실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라장터에도 이 오픈라우터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오픈라우터에서는 25만 원일 게 여기서 뭐 40만 원이 된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해외 결제를 도와준다면 오픈라우터가 좋을 것 같고, 이런 나라장터에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고 이제 무료키를 이제 이거는 무료키를 다 쓴 상태니까 일단 무료키를 받으셨고 1200 크레딧이 저장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학생 명단을 올려야 됩니다. 명렬표를 올리셔야 되는데 살핌 앱에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설치를 하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기록도 된 게 없고, 그 상태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학생 명단 관리라는 게 최상단에 있습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명렬표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명렬표도 마찬가지로 어디 외부 저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컴퓨터에서 불러와지는 거니까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엑셀 양식에서 학년 반 번호 이름이 있으면 그걸 자동으로 읽어요. 이게 순서가 뭐 반 학년 번호 이렇게 뒤죽박죽이어도 상관없고 다른 칼럼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학년반 번호 이름 혹은 학번 이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양식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학교에서 제공받는 명령표 올려보시고 근데 이제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다 붙여넣기 하셔서 올리시면은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이제 동명이인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김민준이 2명이면 3학년 2반 1번 김민준 1 이렇게 되고 3학년 4반 5번 김민준 2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자동 부여되는 시스템. 여긴 다 가명인데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아니면은 수동으로도 학생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없는 학생도 이렇게 해서 아직 이렇게 없는 학생도 태그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명령표로 한 번에 일괄 등록하는 게 깔끔하겠죠. 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번 체계를 고르시고 무료 키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명령표를 올리시면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잠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너무 빠르진 않나요? 빠르거나 느리진 않나요?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빠르거나 이해 안 되는 것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세요. 이거 어차피 20분밖에 안 돼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1200 크레딧이 여기 장전이 됐으면 기록을 하시기 전에 폴더를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안 만들어도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새 폴더 만들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폴더 이름을 정하시면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이제 이 연수 테스트 안에 일반 이런 식으로도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상위 폴더도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뭐 공통수학 1에서 첫 번째 수행평가 관련 기록, 두 번째 수행평가 관련 기록, 모든 활동 관련 기록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입력을 해도 변화는 됩니다. 이렇게 막 적으면 이런 식으로 생기부 표현으로 입력한 게 별로 안 좋아서 이게 좋긴 어려운데 어쨌든 매뉴얼을 지켜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렇게 빠른 기록 검토하는 창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일시정지를 했는데 5초 후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잠깐 스페이스바를 해서 살펴보신 다음에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수정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ESC를 누르면 혹은 취소 버튼을 누르면 변환이 안 되고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면 5초 기다리기가 귀찮으면 엔터를 치면 바로 저장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이 있어서 저도 보시면 그냥 엉터리로 적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여기 입력하실 때부터 생기부 어투로 하려고 너무 하시기보다는 대충 적어야 살피면 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이건 미분류 폴더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연수 테스트에서 작성을 해서 연수 테스트로 저장이 되긴 했는데 학생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학생을 찾으시거나 검색을 하셔서 하시면 이제 그 학생에게로 저장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분류로 가지 않으려면 처음에 입력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골뱅이 태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홍씨들이 다 떠요. 이름에 홍 들어가는 엔터를 치시면 선택이 돼요. 물론 이거를
마우스로도 클릭은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좀 불편할 수 있어서 방향키를 이동하고 엔터가 되니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학생이란 말이 들어가는 애들이 나오죠.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이 윤 학생의 기록으로 가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요. 그리고 슬래시를 하시면 저장 폴더가 뜹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행발 이렇게 하면 이 행발이 뜨고, 아니면 방향키로 이동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공만 쓰셔도 공통수학 원이 뜨겠죠. 제가 두 개를 만들어놔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윤 학생에 대한 기록이 되고 공통수학 원 폴더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통수학 원을 누르셔서 여기서 윤 학생을 하시면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기록하면 윤 학생의 문장으로 이 폴더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으로서 관찰되는 건 행발에다가 넣고, 수업 시간에 관찰되는 건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실 때 나는 나중에 변환하고 싶어, 지금 말고 일단은 대충 메모해놓고 나중에 다듬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끄시면 됩니다. 이 해바라기가 자고 있죠?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적으면 얘가 열심히 일하는 느낌이 나는데 누르면 잡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그대로 들어가요. 변환을 안 한 상태. 그럼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거를 누르시면 재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뭐 폴더를 지정하거나 학생을 지정하거나 생성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재생성을 누르시면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변환을 해줘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살핌이 변환한 문장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다시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재생성을 누르면 표현이 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입력한 원문 자체가 아쉬웠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재생성을 하시면 좀 더 원하는 디테일이 나올 수 있겠죠. 청소를 더 강조하고 싶었다고 하면 뭐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자, 빠른 기록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거 빠른 기록에서 마저 설명하고 나머지 두 기능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질문을 잠깐 받고 넘어갈게요. 아니요. 학생 명령을 그냥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뭐 일반만 하셨다가 나중에 전체 반을 하게 되시면 이미 등록된 애들은 등록됐다고 떠요. 등록 안 된 애들만 하고 이런 식으로 누적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학생 설문 받으셨잖아요. 구글 폼으로 학생 설문 받으실 때 학번 이름 질문이 있으셨다면 그냥 그 구글 폼을 그대로 여기 올려도 막 설문 응답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학번 이름이 있으니까 명렬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하나의 파일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분량을 제한할 수 있냐?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죠? 분량? 여기서 바이트 수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제 저희가 생기부를 쓸 때 이 바이트 수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핌은 빠른 기록을 할 때 바이트 수를 관리하진 않고요. 문장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트 수를 다듬습니다. 아까 제가 개괄을 말씀드릴 때 이제 문장이 축적된 걸 여기서 바이트 수를 컨트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트 수에 맞게 다듬는 건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기에 상관없이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동기화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살핌의 단점일 수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보안을 위해서 외부 저장소를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선생님들의 학교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알 방법이 없어요. 저장소가 없으니까. 학교 컴퓨터만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로그인 개념도 없고 이제 그냥
데이터,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동기화하는 게 어려운데 그거에 대한 대안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 먼저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여기 설정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할지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데이터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USB로 여러 기기에서 같이 쓰기. 그러니까 살핌의 데이터가 어쨌든 컴퓨터에만 저장돼 있고 다른 데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USB를 꽂으시고 살핌을 키신 다음에 폴더를 USB 폴더로 지정해 놓으시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다 USB로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USB를 꽂고 살핌을 쓰시다가 집에 오셔서 집에서 살핌을 설치하셔서 집에서도 USB를 폴더를 설정하시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외부 클라우드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USB가 되면 됩니다. USB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겠죠? 원드라이브의 저장. 그 생각을 제가 왜 못했을까요? 원드라이브 되지 않을까요? 오, 원드라이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고 후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네, 원드라이브. 네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사실상 그러면은 외부 클라우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설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는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원드라이브가 털리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할 방법이 없는 그거는 인지는 하시되 세계적인 플랫폼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대안이고요. 그리고 어, 또 다른 보안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에 있어요. 누르시면은 떠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QR 코드랑 링크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핸드폰으로 살핌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외부 클라우드가 없다 보니까 내가 교무실에서 쓰는 노트북을 살핌을 쓰는데 수업 때 가져가고 싶은데 노트북을 두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거를 이용하시면 내 핸드폰으로 이 입력창이 뜹니다. 보여드리면. 네. 이걸 누르시면 QR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핸드폰에 다음과 같이 뜹니다. 그래서 요걸로 똑같이 이제 태그하고 저장 폴더 설정하면서 기록하면은 변환된 문장이 선생님들 노트북으로 가는데 이건 외부 클라우드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노트북이랑 핸드폰이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으면 됩니다. 지금 핫스팟을 쓰시던 학교 와이파이로 둘 다 접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중단간 암호화라고 해서 그냥 기기 간의 1대1 전송으로 데이터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도 일종의 외부 클라우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각 저장 폴더를 누르시면 상단에 엑셀 다운로드랑 엑셀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 학급 자치 활동에 있는 이 학생들의 기록이 엑셀 파일 하나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엑셀 업로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엑셀 다운로드를 하시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학년반 번호 이름 문장이 이렇게 된 엑셀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엑셀 업로드란 건 뭐냐면 이 양식에 맞춰서 학년반 번호 이름으로 되고 여기 문장이 있으면 그것이 열로 들어와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소개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외부 클라우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교 노트북에서 학급 자치 활동 문장을 막 썼어요. 집에서도
똑같은 폴더를 만들어 썼어요. 근데 저장된 데이터가 다르니까 보이는 건 다르겠죠? 그 상태에서 집에서 있는 거 엑셀 다운로드를 해서 학교 쪽에 엑셀 업로드에 그걸 업로드 하면은 합체가 되는 겁니다. 병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외부 클라우드를 대체해서 문장들을 이제 합쳐 나갈 수 있고요. 한 가지 기능만 말이 나온 김에 더 설명을 드리면 PC 이전 파일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 학교에서 설치한 살핌에서 적던 모든 기록과 모든 명령과 그거를 그대로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가져오는 건데 이제 요거는 사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집에 있는 노트북에 기존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건 날아가고 학교 거랑 완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을 원하시면 요걸 이용하셔야 되고 그대로 가져가는 걸 원하시면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고 싶은 노트북에서 PC 이전 파일 만들기를 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백업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걸 뭐 USB든 해서 옮기고 싶은 컴퓨터를 가져와서 거기 살펴면서 가져오기를 누르신 다음에 비밀번호 누르시고 파일을 불러오시면 그대로 이식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USB,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 그리고 여기 와이파이, 그리고 이전 파일 만들기 이런 걸로 외부 클라우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 화면이 멈췄죠? 어,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빠른 기록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질문 남겨놓으시면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잘한 설명을 마저 드리면 중요도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은 보통으로 돼 있어요. 기본 설정은 보통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선생님들이 기록한 걸 나중에 문장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여기 보면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정된 바이트수 안에 모든 문장을 그대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기록이 많아지면. 그런 경우에는 중요도를 고려해서 AI가 중요도가 낮은 건 바이트수 투자를 덜하고 중요도가 높은 건 좀 더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이런 걸 나중에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기록할 때마다 중요도를 설정하면 번거로워서 이제 기록할 땐 신경을 안 쓰고 문장 완성하기 가서 설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 꼼꼼하시고 이렇게 미리 하고 싶으신 분은 뭐 미리미리 해놓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렬을 누르시면 최신순, 기본은 최신순인데 학번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정렬을 정하시면 되고 여기서 학년 반에 따른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이름도 검색할 수 있고 아니면 내용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기록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시면 마이크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 나면은 저희 도름 인스타에도 이제 릴스로 올려놨는데 마이크로 말을 해서 그게 빠른 기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마이크를 켜고 애들 평가를 말할 수 있기는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적절한 활용은 아닌데 이제 뭐 집에서 생기부 적고 계시거나 교무실에서도 괜찮을까요? 아무튼 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집에서는 침대에 누우셔서 그 학생을 떠올리시면서 막 떠드시면 생기부가 되는 그런 마법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가 어떤 서버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컴퓨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성능을 조금 탑니다. 업무용 노트북 예를 들어 조금 오래됐다거나 하면은 마이크의 반응 속도가 많이 느려서 5초 전에 말한 게 그제서 입력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성능이 좋거나 그러면은 바로바로 입력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감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장을 입력하신 다음에 아까 변환이 됐잖아요. 변환이 된 거 그대로 쓰셔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이게 이제 종이 비행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이런 설명이 뜨는데 이건 그냥 옵션입니다. 선생님들의 데이터는 선생님들에게 주도권이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게 살핌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 프롬프트에 의해 작동하고 있고 그거는 어떤 주관적인 게 있으니까 교사 개개인마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문장이. 근데 내가 뭔가 반복적인 수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누르셔서 어떤 수정을 하셨는지 보내주시면 개선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저한테 이제 전송이 되는 건데 이때 전송이 되는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 입력한 여기 막 적은 내용 그리고 살핌이 변화한 거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고쳤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저한테 보내집니다. 학생 개인정보는 당연히 안 가고 이거 뭐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만 보내주시면 개선하는 데 사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게 있다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년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학년도가 바뀌시거나 아니면 뭐 2학기에 다른 학교로 옮기시면은 새로운 학년도를 만드셔서 여기서 또 새로운 학번 체계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면 학년도별로 이제 데이터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는 제가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 떠요. 26년 6학년도 다시 누르시면 데이터가 뜨고 이런 식으로 학년도 관리하셔서 살핌을 1년, 2년, 3년 쓰셔도 계속 데이터를 누적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거의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위치 이렇게 이동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교실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교실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건데요.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 어차피 학생을 태그하면은 여기서 뜨니까 꼭 반구분 같은 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역별로 구분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활용처는 선택 과목이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학기 초 애들 이름을 다 못 외우셨을 때 왜냐면은 여기서 빠른 기록을 하시려면은 학생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름을 안 외운 상태로 그럴 때 여기다가 학생을 책상 이제 배열을 정하실 수 있어요. 책상 배열을 정하고 각 책상 자리에 학생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클릭하면 태그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장 폴더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폴더도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따로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저장 폴더를 설정하시고 다른 폴더를 설정하면은 그게 우선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장 폴더 설정하시면 여러 명 클릭하면 다 여러 명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거는 뭐 교실이 아니어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 태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하나의 기록을 하면은 변환된 문장이 3명한테 똑같이 들어갑니다. 모둠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러실 때 똑같은 문장 한 번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눌러서 얘만 저장 폴더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관심 학생이다 색깔 표시를 좀 해놔서 구분을 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실 기능도 있고 네. 빠른 기록은 이 정도면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거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다듬는 프롬프트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제가 학생에게 물론이죠. 네네네. 프롬프트는 저희가 준비해 놨고요.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아직도 개선 중에 있는데 다양한 이제 좋은 생기부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주관이 아니라 공식 어떤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출처들로 조금 매뉴얼도 마찬가지고 생기부 매뉴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정제되지 않은 문장이 좋은 생기부 문장이 될 수 있게 하는 프롬프트 이미 여기 있고 선생님들이 여기 적으실 내용은 이제 그냥 관찰한 내용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더 창의적으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이크를 켜. 그러니까 학생이 발표할 때 마이크를 켜고 걔가 떠드는 게 여기 입력되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
방금 건 학생 발표 내용이야. 어쩌고저쩌고. 이거 학생 발표에서 난 이런 걸 느꼈어.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고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교사 관찰에 맞게 생기부를 변환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학생 관찰을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또 질문, 빠른 기록 관련해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어,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설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나중에 또 질문이 생각나시면 언제든 편하게 해주시고. 설문 같은 경우에는 구글 폼으로 설문을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명렬에 있는 학생들만 인식을 하고요. 여기다가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 드롭을 하셔도 되고, 누르셔서 업로드를 하셔도 되는데, 설문 양식을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요. 그냥 이제 구글 폼 설문 받으실 때, 왜 학번이라는 단답형 질문이랑 이름이란 단답형 질문을 보통 만드시잖아요. 그 응답만 있고 그 학번 이름이 명렬표에 있으면 문제없이 로드가 되고, 사실 명렬표에 없는 학번 이름도 올리시면은 경고 문구가 뜨는데 그때 이 학생 추가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그때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설문을 올리시는데 기록이든 설문이든 저장 폴더 기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폴더를 구조를 만드셨잖아요. 설문도 폴더를 선택해서 걷다 올리시는 겁니다. 공통수학 원의 설문이면은 상위 폴더에서 업로드하면은 상위 폴더로 가는 거고, 수행평가 2에다가 올리시면 수행평가 2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다 설문을 업로드 하시면 샘플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이 쭉 떠요. 누르시면 설문 원문이 보입니다. 전체 펼치기를 누르시면 뜹니다. 그 상태에서 학생 생성을 누르면 이 학생의 설문을 토대로 생기부 초안이 생성이 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참고로 글씨가 너무 작거나 크면 컨트롤 V를 하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거 하실 수 있고요. 아무튼 이제 AI가 쓴 거를 그냥 바로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다듬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타가 있으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니까 실수하지 않게 도와드리고요. 그때 이렇게 변환된 문장을 보고 수정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처음에 생기부로 올리시면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생성을 누르시면 이제 생기부 문장으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호환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 생성이 되고 나면 이 상태에서는 여기 기록 탭에서 보이지를 않고요. 생성하셨으면 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10명을 한 번에 보내실 수도 있고 클릭한 학생 한 명만 보낼 수도 있어요. 보내기를 누르시면 전송됨이 되면서 이 문장이 한마음 체육대회 쪽에 가는 겁니다. 네. 방금 맞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록 탭에 오시면 설문이 이렇게 변환된 문장이 가져 있고, 펼치면 설문 원문이 보여서 수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재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관련돼서 이제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바이트 수 제한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설문에 따라서 바이트 수를 제한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사람이랑 똑같아요, AI도. 예를 들어 학생이 설문 응답을 10,000바이트를 적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700바이트로 제한을 하면은 당연히 AI도 곤란해요. 마법처럼 그거를 10,000바이트의 내용 700에 다 담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 과정에서 크레딧이 조금 더 소모될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 AI는요 바이트 수를 못 셉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본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냥 답을 랜덤하게 출력하는 게 AI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트 수를 못 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부적으로 10,000바이트를 줄이는 시도를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다. 그럼 다시 보내요. 그럼 더 줄이려고 노력하겠죠. 가져왔는데 혹시 또 넘었다? 만약에 안 넘었으면 그대로 통과인데 또 넘었으면 다시 줄이라고 해요. 다시 시도합니다. 그래도 넘었으면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여기에 들어가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1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학생 생성을 하면은 좀 걸리죠. 크레딧이 한 번 쓰일 때 세 번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거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100바이트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결국에는 못 맞췄어요. 160바이트가 됐습니다. 얼마나 넘었는지 이렇게 빨간 형광펜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넘은 경우에 넘었다고 떠요. 그 점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트 수를 제한을 할 때 너무 빡빡하면은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크레딧이 조금 더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제한 없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애초에 생기부에다 담지도 못하는 내용을 너무 많이 쓰는 것부터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학생을 이렇게 2명을 해서 생성을 하시면 2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크레딧 사용이라는 게 AI로 호출하는 회수당 비용이거든요. 2명을 보내시는 거 1회를 쓰시는 거랑 10명을 보내는데 1회를 쓰시는 건 비용이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 번에 많은 애를 보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AI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 선택을 하실 때 예를 들어 100명을 하시면 여기 경고 문구가 떠요. AI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갔다. 그러면 줄이면서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한 한계의 한 절반 정도 보내지면 훨씬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가지인데 바이트 수 제한이 원문보다 턱없이 모자라면 크레딧이 조금 더 소모되기도 하고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명을 보내면 저렴할 수 있지만 소화 가능한 양을 보내야 되고 소화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고 문구가 뜬다. 라는 겁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설문에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질문도 하시고 요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설문은 있는데 과제는 없느냐. 맞아요. 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 학생 뭐 PDF라거나 과제물, 한글 문서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기능이 없는데 고민을 해보고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무 자동화라기보다는 학생 관찰에 집중하게 하는 게 저희 앱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과제를 올리면 그게 생기부로 변환이 되는 게 업무 자동화일까 아니면 학생 관찰에 집중하는 걸까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과제를 교사가 보고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설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생이 느낀 학생의 본인의 활동이니까 그거는 변환을 해줄 수 있는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안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 단축키에 가시면 사이드 패널 그리고 빠른 입력 바라는 모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S로 지금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바꾸실 수 있고요.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살피면 오른쪽으로 빠져요. 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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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저장 폴더도 뭐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과제를 여기다가 띄워 놓으시고 교사가 직접 보면서 대충 적는 거죠.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느낀 이제 보여지는 관찰. 뭐 그런 식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과제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관찰을 적고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해도 되는데 어쨌든 과제를 띄워놓고 이렇게 적는 걸 추천드리고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면 밑으로 빠집니다. 과제 내용은 PPT라고 하는 가로가 길면 띄워놓고 여기다가 관찰하셔도 되고 학생 태그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좌우 방향키로 선택을 해서 엔터 치시면 되고 저장 폴더도 설정할 수 있고 설정을 따로 안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로 가고 이걸 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생기부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과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런 형태고 근데 이제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면서도 교사의 전문성 안에서 변환할까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설문밖에는 없다. 네. 마지막으로 문장 완성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방학에 하셔야 되는 임무시겠죠. 특히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처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학기 말에 하는 거예요. 이제 학기 중에는 요거 두 개로 기록을 각 폴더에 열심히 긁어 모으고 계시면 되고요. 학기 말이 되면은 문장 완성하기에 가셔서 영역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이 폴더들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류를 해놨다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될 거고 흩뿌려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제목이 자동 설정되는데 행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그냥 타협할 수 없는 상한이죠. 1500이면 150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생성을 하시면 행발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어떤 방식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 있는 기록들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적은 기록들을 바탕으로 1500바이트를 뽑는 폴더인 거예요. 영역인 거예요. 누르시면 각 학생별로 여기서 이제 설정했던 폴더들에 있었던 기록이 건수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설문이랑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설문이랑 조금 다른 게 여기서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사고가 많이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에 2명씩만 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명 체크한다고 저렴해지는 건 아니고 2명씩 체크한다면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성을 누르시면은 이 1500바이트라는 상한 안에서 여기 있는 이 기록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의 영역 문장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네, 여기서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기다가 프롬프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성과 관련된 관찰 내용이 있으면 집중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보내면 저희가 준비한 프롬프트에서 이것까지 고려해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안 적어도 문제없이 생성은 됩니다.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완성된 문장이 뜨는데 지금 엄청 빨리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기록 자체가 1500바이트를 안 넘는 상황이어서 이때는 이 기록 자체를 부풀리거나 뭐 글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합치기만 합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런 끝인 거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엑셀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열심히 기록을 축적하다 보면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600으로 해보면 이제 이미 넘었다고 표시가 되죠. 여기서 생성을 누르면 이제 이때는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글자 수를 줄여야 되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 크레딧도 천천히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놓고 뭐 다른 데 갔다 와도 계속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열었다가 뒤로 가도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줄였잖아요. 600바이트 안쪽으로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기록들을 바탕으로 변환을 해준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도를 설정을 해놨잖아요. 네, 간호 분야 희망이라는 게 덜 중요했던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생략이 된 것 같네요. 맞죠? 600바이트에 맞추려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중요도 낮은 건 생략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가 간단하게 언급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중요도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전체 생성을 했는데 제가 들어가셔서 한 명씩 생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조금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단어 분야를 진로라서 내가 더 중요하게 하고 싶고 정서 상담에서 뭐 이런 얘기한 거는 제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반장 뭐 이런 거 강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재생성을 누르시면 이 변경된 중요도와 제외 항목을 고려해서 다시 입변환을 해줍니다. 뭐 반호 분야가 이제 나타났죠. 중요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장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아침 독서 같은 부지런한 역량으로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 챗GPT랑 대화하듯이 이 문장에서 프롬프트를 반영해서 다시 문장을 다듬어 주는데 다듬는 과정에서 바이트 수가 좀 넘어버렸네요. 이걸 고려하다가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역량을 이야기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직접 눌러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거 간단하게 이걸 빼볼게요. 바이트 수가 안에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바꾸셨잖아요. 또 전송 버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바이트 수를 이제 행정된 바이트 수 안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오실 때까지 이걸 반복하시면 되고 이걸 누르셔서 여기서 수동으로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기록 탭에 있던 문장이잖아요. 거기도 편집이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AI 재생성 다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바꿔서 다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시면 변환이 다시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학기 말에 하다 보니까 여기 빠진 기록이 있어. 굳이 기록 탭으로 안 가시고 그냥 여기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이 저장 폴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관찰 기록을 여기다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다음 생성을 하시면 축적되니까 이렇게 추가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창을 안 떠나고 모든 편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이 다 마음에 들게 되고 바이트 수도 다 줄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엑셀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짜잔 방을 즐기라고 뜨면서 저장을 하시면 그걸 나이스로 가져가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좀 킹받는다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 과학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꾸 이게 뜬다고 바꿔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 바꾸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기능으로 돼 있고요. 아까 공유드린 링크의 사용 설명서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설명서에 보시면 최상단에 상세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아주 장황한 차까지 되어 있는 정말 A to Z 설명서가 나오니까요. 요걸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쓰면서 익숙해지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